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살이 안 찌는 소장이라는 타이틀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골 서산 어머님 댁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시골에 자주 다니십니까? 저는 여기 시골에 오면 너무 마음이 편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시골이나 산을 종종 찾으시면서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서 좋아요 라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부럽기도 하죠. 누구는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데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도 우리 밥을 먹어도 나보다도 더 많이 먹는 것 같아. 그런데도 살이 안 쪄.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부러운 말로 그러잖아요. 다이어트 할 필요도 없어서 참 좋겠다. 그지? 복 받은 인생 살고 있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살이 안 찌면, 소에서 이제 우리 성인병이라고 하는 거,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거에 노출되지 않으니까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 몸 건강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찐다라고 하는 그 본인만이 아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 없는 만성 설사. 그 뭐 밥을 먹긴 먹었는데 배가 꾸룩꾸룩 아프고 통증을 느끼고 설사를 하고 그죠? 그리고 배가 이렇게 빵빵해. 그렇다든가 또 잘 먹는데도 이렇게 밥을 많이 먹는데도 막 빈혈이 있어. 좀 어질어질하고 앉았다 일어나면 또 기립성 빈혈 증상이라고 그래서 또 이게 머리가 어지럽고 이런 증상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는 게 좋겠죠. 이런 증상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소위서 이제 크론병이라고 얘기해요. 이 장 모든 부위에서 염증이 생겨. 그래갖고 우리 소위에서 이제 우리가 곱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어디 이 소장은 우리가 12지장, 공장, 회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공장 부분, 그 대장하고 소장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위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몸 속에 배 속에 전체적으로 염증이 생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 크론병은 소화기계 그 12지장, 공장, 회장 전체 부위에서도 다 나타나기는 해요. 그런데 주로 나타나는 것이 대장과 소장이 연결되는 그 부위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만성 자가염증 반응이라고 그래서 그 셀리악병이라고 하는데 얘는 그 우리가 밀가루라든가 이런 걸 먹으면 왜 끈적끈적한 부분 있잖아요. 그죠? 이 글루텐 성분이 소장의 그 육모를 파괴해요. 육모라고 하는 것은 소장에서 이렇게 융털기처럼 나와가지고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섭취하는 부분을 다 망가뜨려서 이런 질환이 생긴다는 거지. 음식을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자꾸 말라가고 어떤 빈혈 증상이 생기고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소장에서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이런 크론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셀리악병이라든가 이런 질환에 의해서 아무리 밥을 먹어도 어떤 그 살이 찌지 않는다. 그 소장의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뭐 소화기계에 특히 뭐 대장암도 많이 걸리고 신장암도 많이 걸리고 간암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장에는 특히 이 암이 잘 안 걸려. 그럼 이건 큰 장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런가를 한번 살펴보면 이 소장 같은 경우는 길이가 보통 한 3에서 4m 정도가 돼요. 평상시에. 근데 이게 이제 목 같은 거 목고에서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럼 늘어나면은 한 6 내지 7m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 긴 곳을 이 보통 한 2시간 내에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 그렇기 때문에 이 빠른 연동 운동 때문에 음식물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암세포가 음식물 찌꺼기에 남아 있다. 그래도
어디 소장벽이나 이런 데 붙어 있을 시간 없이 그냥 빨리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암에 발생되는 확률이 많이 낮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 물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먼저 음식물에서 나오는 물기, 그다음에 췌장액, 담즙액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섞이다 보니까 물기가 많잖아요. 물기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점막 세포에 상처 생길 일이 거의 없다. 그죠? 그다음에 강력한 면역 시스템인데 파이어스 패치라고 하는 그런 림프 조직이 있는데 이 림프 조직이 소장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발암물질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잡아 먹는 그런 효과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이, 이 소장에는 이 암세포가 정착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적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위에서 강력한 위산이 음식물하고 섞여 가지고서 내려오게 되면 음식물 속에 있는 위산을 중화시키는 능력이 없다고 그런다 그러면 그 소장 점막이 다 헐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췌장에서 나오는 이 중탄산염에서 HCO3- 이온이라고 하는 이것이 위산하고 섞여서 중화가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약간 알칼리성을 유지를 하면서 우리 세포를 보호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 벤조피렌 수산화 효소라고 그래서 해독 효과를 내는 이 효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에 노출되는 그런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아주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큰 장점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런 효과들이 잘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는 건 뭐예요? 뱃속이 차가워서 꾸룩꾸룩하고 어떤 세균들이 자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소장에서도 암이 발생한다. 소화기계 전체적으로 생기는 암 중에서 보통 2에서 3% 정도의 암이 발생한다 그러는데, 아랫배가 차가운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면 연동 운동하는 효과도 느려질 거고, 그죠? 작동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분이 많이 정체가 되고, 그리고 면역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알카리화 시키는 쇄독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런 효소의 작용이 저하되면 결국에는 여기서도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잘못된 그런 상식이 하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현미를 먹으니까 좋아요, 통곡물을 먹으니까 좋아요, 뭐 채소를 많이 먹으니까 좋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얘들이 많이 먹는다고 해서 꼭 좋은 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먹고 나서 배가 살살 아프다든가 배가 가스가 찬다든가 이런 현상이 생기면 소장에 이런 좋은 효과들을 망가뜨리는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장에서의 영양 흡수를 제대로 못 시킨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몸에 있는 소에서 독게스라고 하는 소에서 우리 몸에서 완전히 연소되지 않은 이런 음식물을 섭취를 한다든지 이렇게 됨으로 해서 결국에는 소장이 망가지는 그런 현상을 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체질에 맞는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보고. 그죠? 몸이 차가운 사람이 찬 음식을 먹으면 소장의 연동 운동도 제대로 되지 않고 영양 흡수도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장에 뭐 뜨거운 성질이 있는 사람이 뜨거운 성질의 그런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염증성 발현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뭐 따뜻하게 먹네 차가웠게 먹네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음식의 성질이라는 거죠. 각각의 음식의 성질이 따뜻한 성질이냐 차가운 성질이냐 열이 있는 성질이냐 이걸 꼭 구분해서 음식을 드셔야 되지, 무조건 뭐 통곡물이 좋아요, 현미가 좋아요, 뭐 채소가 좋아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면 극한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의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참 술도 좋아하고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아침에 되면 배가 썰썰 아프고 차가웠고 그 화장실도 자주 나가서 이제 설사도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럼 이게 오래가 되고 그다음에 목이 좀 많이 가라앉고 가래가 많이 생기고 이런 현상들이 오래되다 보면 결국에는 몸이 차갑다는 거잖아요. 그죠? 몸이 차갑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 몸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자정작용들이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이 몸이 차가우면 밑으로 처지는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치질이라든가 이런 게 노출되는 확률이 생겨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치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더니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절대적으로 몸을 차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야? 아주 차가운 성질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떤 질환을 발생시키는 그런 큰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술 먹으면서 그 과량의 음식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안주를 먹게 되면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뭐야? 이걸 소화를 제대로 다 시키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해서 몸 속에 세균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그 혈관들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치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다. 왜 가장 중요한 건 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분을 섭취,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소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장이 좋아하는 식습관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게 소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데 그걸 자세히 알아보면 균형 잡힌 5대 영양소 공급을 통해서 소장 상핏에 공급을 해야 된다. 균형 잡힌 5대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 소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부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세포가 다시 태어나서 탈락이 일어나고 다시 세포가 생기고 이 주기가 28일 주기잖아요. 그런데 소장의 상피세포는 보통 3일에서 5일뿐이 안 돼요. 그렇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야?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서는 5대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이 돼야 된다는 소리인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 5대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소장의 상피세포의 생성과 탈락, 이 주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소장은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3끼를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소장이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쉰다. 쉰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장이 있는 찌꺼기를 스스로 청소하는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고 수시로 계속 먹게 되고 계속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소장이 건강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3끼 적당량의 식사를 하면서 소장이 쉬는 시간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장이라고 하는 우리 소에서 소화기계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됐을 때 잘 활동이 되는데 이 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우리가 긴장 상태가 되면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교감 신경이 안정화될 수 있게끔 해주려고 그러면 특히 뭐야 혈액 공급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충분한 영양분의 혈액 공급이 잘 돼야만이 부교감 신경이 안정화되고 그러면서 소화가 잘 될 수 있고 그런 현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 스트레스 같은 걸 많이 받게 되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설사도 많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부교감 신경이 안정화 안 되고 교감 신경이 상승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동 운동이 제대로 잘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소장을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그죠? 소장을 마사지를 통해서 이 수축 이완 운동이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번 소장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은 경험이 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제 배를 만들어 주면서 내 손은 약손, 연호배는 똥배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소장이 따뜻해지잖아요. 지금은 이제 조금 더 그거보다 이제 강력하게 소장을 잡아서 다 이완시켜 늘려주는 거. 이렇게 여러분 이제 그 한국 마사지라고 그래서 소장, 이 장을 마사지하는 그런 테크닉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배워보시고. 그래서 소장의 복부 마사지를 통해서 소장의 수축과 이완의 운동을 잘 되게끔 도와주는 그런 것을 해서 소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식사를 많이 하면은 살이 안 찌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안 좋은 거라는 거죠. 소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이론처럼 식사를 많이 하면 살찌는 게 정상이고 식사를 적게 하면 마르는 게 정상이에요. 거의 굶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마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다이어트를 해요. 다이어트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어떤 뭐 살 빼기 위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음식을 안 먹는 거잖아요. 줄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마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폭식을 하게 된다고 많이 먹게 된다면 결국에 살찌는 거고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찐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장이 원하는 체질에 맞는 그런 음식을 5대 영양소를 적당량 먹는 것. 이것이 바로 뭐야?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여러분 체질에 맞는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체계체질이라고 하는 체질 분석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먹는 5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어떤 것들을 먹어야 되는지, 무기질은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지,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 건지, 잠은 어떻게 자는 게 좋은 건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